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중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어떻게 정부와의 전면전에 선봉에 나서게 됐을까? 우리가 몰랐던 최대집 회장에 대한 5가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원 서양철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문이과를 넘나들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입니다. 진보의 아성이었던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던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한테 먹히게 생겼다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 인근 헌책방을 돌면서 김대중에 대한 책을 섭렵했습니다. 김대중은 아무리 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확립을 주창하며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추후 2000년 6월 15일을 국치일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은 2005년 4월 17일 보수단체 자유개척 청년단을 창설했습니다. 파주 통일공원에서 이뤄진 창단식에서 단지식을 거행하고 태극기 위에 빨갱이 박살, 자유통일이라는 글씨를 쓸 정도로 극우 이념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자유개척 청년단은 과거 서북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서북청년단은 미군정 당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 단체로서 남로당 토벌이라는 명분으로 제주 4.3 사건에 가담해 민간인 학살을 일삼았던 조직입니다. 단체의 사업 목표 중 하나는 우파 재집권이었으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운동 등을 주도하고 어버이연합과도 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보수논객 조갑제로부터 애국의사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대집은 2005년 뉴라이트 청년연합 창립대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바 있으며 2006년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산하 인심수렴위원회 위원직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우파 외길 인생은 10년이 지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더욱 확장됩니다. 극우 논객 변희재가 창립한 미디어워치에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4월까지 최대집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국회 해산,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한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을 전향주사파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9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유통일을 주도한다는 명목하에 자유통일해방군을 창설했습니다. 당시 창설식에서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자연법적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혁명 운동본부 대표가 되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후원금 약 1억 300만 원을 불법 모금해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경찰과 고발인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최대집 의원을 운영하며 정형외과와 내과 진료를 했으나 2018년 5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 이후 겸직금지에 따라 같은 해 6월 폐업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초반이었던 2015년 6월 14일 의료혁신투쟁위를 발족시킵니다. 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에 둔 단체로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주요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의료계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의료 관련 문제에 있어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해 집중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박 전 시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다수 시민과 접촉했다고 발표하자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이슈를 키웠습니다. 또 박 전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하는 광고를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극우 유튜버 등과 함께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를 만들어 고 박 전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국회의원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사드 배치 환영, 고 백남기 농민의 사연을 밝히기 위한 물대포 실험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 등 의료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해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회장 사퇴를 위한 결사대를 조직해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서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집은 의혁투의 활동을 기반으로 2016년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로 당선됐습니다. 행동하고 쟁취하는 강철 전의총을 내세우며 대한방투쟁, 의사권익보호 등 의혁투와 비슷한 행보로 전의총을 이끌었습니다. 전의총은 2010년 설립된 단체로서 개원의의 권익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최대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험 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전희총 대표 시절부터 꾸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어 의료계 종사자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이때도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을 거론했지만 불신임안이 대의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머리를 단상에 박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최대집은 투쟁위원장을 맡으며 삭발식을 거행하고 의사 3만 명이 모이는 반대 집회도 개최하는 등 문재인 케어 반대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의료개혁 혁신투쟁이부터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까지 점차 의료계 내 세력을 확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전희총 소속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협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국의 모든 의사들이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법정 이익단체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등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중보건의부터 개업의사까지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만 구협회, 시협회 등 하위 조직의 연회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00만원가량입니다. 의협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은 탓에 2018년 회비 납부율은 면허 신고 기준 46.4%에 그쳤습니다. 약 12만 명이 가입된 단체이지만 낮은 회비 납부율로 인해 역대 회장 선거 유권자는 3만에서 4만 명 정도이며 투표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3,000표만으로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인 탓에 대표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대집 회장이 당선된 2018년 40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권을 갖고 있던 유권자는 약 4만 4천 명이었으며 2만 1,5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29.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는데 득표수는 6,392표였습니다. 약 12만 명의 의사 중 5%의 지지를 받은 셈입니다. 당시 주요 공약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 한방건강보험 분리, 한의과대학 폐지, 의협의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 3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정상화 등을 내세웠지만 취임 2년 동안 이뤄진 공약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집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의 만남,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집회 참석 등 대한의사협회와 상관없는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으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 대의원은 회원들이 원하는 투쟁을 하지 못했다. 회장이 혼자 가운을 입고 아스팔트에 들어눕거나 편향된 정치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집 회장을 향해 제2의 정광훈, 극우 난동꾼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